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9일 이제 밤 시간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관련 뉴스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최악의 국회 원구성이 끝났습니다. 그야말로 야당을 발등에 때만큼도 안 하는 여당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포기한 채로 여당 독식 국회 운영체제를 갖췄는데요. 1985년도 12대 국회 이후에 처음이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87년 민주화된 이후로 사상 초유의 최악의 21대 국회 원구성이 이제 타결이 됐어요. 결국 핵심 쟁점은 법사위원장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사위원장 이번에 통상적으로 야당이 갖는 게 관례였었는데 여당이 선점해버렸어요. 왜 그러냐? 얼마나 지금 남은 2년 동안 무리한 입법 활동을 하려고 법사위원장직을 딱 장악해갖고 끔짝달싹 안 해요. 그러면 이제 후반기에는 당연히 종래 관행대로 야당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당은 뭐라고 주장했느냐? 차기 대선에서 이기는 정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자, 이렇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게 느꼈듯이 자기네가 대선은 이길 것이 확실하니까 내가 이렇게 약속해봐야 통합당에서 감히 어떻게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겠느냐, 얼토당토한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로 들리잖아요. 이 얘기에 주호영 의원이 그야말로 이제 머리가 뒤집어진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박차고 나왔다. 이름으로써 이제 모든 상임위 전부 다 이제 여당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6개, 오늘 지난 15일 날 선출된 게 6개 상임위원장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서 선출된 게 11개. 그래서 1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완전히 독식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회의에는 말하자면 총 불참한 의원이 116명인데 통합당 의원이 103명, 그 다음에 정의당 6명, 국민의당 3명, 그 다음에 원래 통합당 소속이었지만은 무소속으로 출마한 4명,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116명이 표결에 불참하고 나머지 284명 1000원이 다 참석을 했어요. 그야말로 이건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의회 독재 시대에 돌입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거는 뭐 제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뭐 상임위원장 이름 대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파행으로 몰고 가는 사상 초유의 최악의 국회를 끌고 가겠다는 여당과 그러한 또 구성의 리더 역할을 한 의장단,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임시국회 회기가 7월 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본다면 뭐가 이렇게 급해서 그랬느냐? 그것은 첫 번째 3차 추경안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수처 출범입니다. 왜냐하면 3차 추경, 공수처 출범 차질 없이 해달라고 대통령이 몇 번씩 주문을 하고 나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오늘날 국회는 청와대의 하부기관이 되고 있다. 그야말로 청와대 독재에 꼼짝달싹 못하는 의회 독재 시대에 돌입했다. 이러한 평가를 면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을 이제 심의하게 되는데, 이번 추경 예산은 약 35조에 달하는 예산인데요. 이미 1, 2차 추경안이 다 통과됐어요. 1, 2차 추경안은 그래도 12일, 14일이 걸려서 나름대로 조금씩은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차 추경안 35조 3천억 정도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인데 이게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래통합당에서 살펴보니까요, 3차 추경안 대충 뜯어보니까 월 150만 원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양산하는데 돈을 쏟아붓는 그야말로 온 나라를 알바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국회가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야말로 엉터리 추경을 지금
편성해놓고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추경안이 끝나면 또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서 7월 15일 날 출범시킬 법안이 바로 뭐냐? 공수처가 됩니다. 대통령이 두세 번에 걸쳐서 이미 공수처 반드시 출범하게 해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공수처를 하려면 국회법 또 인사청문회법 이 공수처 운영의 규칙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새로 만들거나 또는 고쳐야 되는데 현재 제대로 된 의사 일정 원 구성이 제대로 됐다 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의정을 끌어간다면 7월 15일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 세계의 유일한 그야말로 중국 같은 독재국가 일당 국가에서도 보기 어려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공수처 이거를 갖다가 일사천리로 처리한다나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이 헌법상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국회에서 이게 7월 15일까지 통과시킬 일입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국회법에 의해서 이 국회 이 15일까지 여당의 이 다수당 횡포로 인해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공수처장이 선출이 되려면 공수처 총 7명의 의원이 선정이 돼서 거기서 1명 빼고 6명이 찬성을 해야만이 공수처장 임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야 각각 2명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한 의원이 여당 맘대로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도록 놓아둘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한 얘기겠죠. 어차피 이거는 그야말로 소수의 힘을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 이 공수처법과 관련된 얘기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여당이 지금 또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그래요. 이 법사위 민주당 간사가 백혜련 의원인데 백혜련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1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를 제2야당인 교섭단체 중에서 이 추천하도록 운영규칙안을 이미 발의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야당 교섭단체는 통합당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까지 지금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야말로 윤석열 검찰 체제를 무력화시켜가지고 본인들 마음대로 검찰을 수족 부리듯이 불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밀어붙인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가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 주호영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이 됐다. 지금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고요. 김기현 의원도 자기들이 세운 윤석열 총장을 공수처 1호 대상으로 꼽으며 갖은 모욕을 주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여당이 17개 위원장을 전부 다 싹쓸이하곤 했는데 싹쓸이 하는데 지금 실패한 싹쓸이를 못하고 있는 위원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정보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보위원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럼 왜 그럴까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정보위를 빨리빨리 가동해서 말하자면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 게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이 국회법 제48조에 따르면 이 여당 혼자 국회 정보위원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정보위원회 위원장 이 선출은 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으로부터 이제 후보를 추천받아가지고 부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위원하고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회는 민주당목 부의장은 선출되어 있어요. 김상희 의원. 그런데 야당목 정진석 의원이 제일 유력한데 정진석 의원이 이 전대미문의 반민주 의회 폭거에 대한 항의 표시로 부의장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국회 야당목 부위원장이 현재 공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장과 그 다음에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으로부터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선임한다는 이 규정을 아무리 민주당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따라갈 이 규정을 이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다 임명했지만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이 정보위원회는 위원장은 그야말로 이 수적 횡포가 불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국회 부의장 지금 정진석 의원이 안 하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럼 끝까지 선출응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계속해서 설득하거나 이렇게 할 것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이번에 17개 상임위원장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독재식 이 선임을 했듯이 만약에 끝까지 미래통합당에서 국회 부의장직 선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정의당 몫으로 넘기겠다 이런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국회 관례상 제1야당은 103석의 미래통합당이고 정의당은 고작 6석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냐? 만약 이렇게 되면 국회 해산해야 된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 그야말로 국민 앞에 엄숙하게 사과 표시를 하고 이번에 선임한 국회 상임위원장들 전부 다시 무효화시켜서 전부 사직할 것을 저는 강력히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뭡니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서로 이견을 존중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민주적인 이 발전 정도를 보면 그야말로 세계에서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민주발전사를 한 칼에 다 무너뜨리는 여당의 독선과 독재, 이거는 전 세계적인 그야말로 웃음거리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35조, 사상 최악의 추경예산인데 국가 재정 건전성을 더 살펴야 된다. 그야말로 어느 한순간에 중남미 그야말로 국가 파산하는 상태로까지 이러한 그 악법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 추경예산안의 남용을 통해서 무너뜨리면 결국은 그건 누가 책임지냐? 국회의원 책임질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여든 야든 이번 여당의 이 독선적 상임위원장의 임명과 그리고 추경안에 대한 이 번개보다도 더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 내적인 의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무리한 추경 통과는 절대 하지 못하도록 여론의 압박을 가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재의 안보위기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일시 보류했다 해서 웃을 때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국회 정보위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선출을 해서 그야말로 김정은에게 매서운 메시지를 최소한도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는 발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보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